결국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상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각이 기업의 체질 변화인가? 아니면 외부 압박에 대한 일회성 반응인가? 피자 조각을 태웠다는 사실보다 그 주방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삼성전자 공시 시스템에 문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3개월 안에 자사주 10조 원어치를 사서 전량 소각하겠다는 것입니다. 10조 원입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이 약 50조 원인데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회사가 스스로 불태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틀 뒤 SK하이닉스도 뒤를 이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식 커뮤니티에는 환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한국 기업도 주주를 챙기기 시작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다는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조를 끝까지 뜯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사주 소각이 주주에게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어떤 조건에서 좋은지,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 투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비유 하나를 먼저 잡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이 비유로 설명할 겁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 전체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자가 총 10 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한 조각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10분의 1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사주란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피자 조각을 직접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회사가 조각 하나를 사오면 시장에는 9조각이 남습니다. 그 순간 각 조각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체 10조각 중 1조각에서 전체 9조각 중 1조각이 되는 겁니다. 회사 가치가 같다면 한 조각의 값어치는 올라야 맞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갈림길이 생깁니다. 사들인 그 조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태워버리면 소각입니다. 창고에 쌓아두면 보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자사주 매입 소식에 주가가 오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입과 소각을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개는 아예 다른 사건입니다. 매입은 피자 조각을 사온 것이고 소각은 그것을 오븐에 집어넣어 재로 만든 겁니다. 매입은 되돌릴 수 있지만 소각은 영구적입니다. 소각이 실제로 주주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삼성전자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소각 전 삼성전자 보통주 발행 주식수는 약 59억 4천만 주였습니다. 이번 소각으로 약 5천만 주가 사라졌습니다. 소각 후 발행 주식수는 약 59억 주입니다. 비율로 0.8%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게 주당 순이익에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2024년 연간 순이익이 약 32조 원이라고 하면 소각 전에는 이것을 59억 4천만 주로 나눕니다. 소각 후에는 59억 주로 나눕니다.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줄었으니 주당 순이익은 수학적으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약 450원에서 456원으로 약 1.3% 개선되는 효과입니다. 아무것도 더 벌지 않았는데 주주 몫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피자를 더 크게 굽지 않았는데 조각수를 줄였으니 한 조각이 두꺼워진 겁니다. 이게 소각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법이 언제나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각수가 줄었다고 파이가 더 맛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상장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매입을 선언했습니다. 주가 방어 차원이었습니다. 그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자신감의 표시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 소각이 이루어졌느냐, 창고에만 쌓였느냐는 추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국 상장 기업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입한 자사주는 총 약 63조 원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실제 소각된 자사주는 약 14조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입니다. 매입된 자사주의 약 78%는 소각 없이 그대로 창고에 남은 겁니다. 창고에 있는 피자 조각은 언제든 다시 시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임직원 주식 보상입니다.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지급하면 주식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둘째는 기업 인수 대금입니다. 현금 대신 자사주를 주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를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호 지분 매각입니다. 특정 주주에게 자사주를 넘겨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씁니다. 매입 선언을 듣고 기뻐했는데 그 피자 조각이 창고 재고에 불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각 공시가 따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없으면 뉴스 헤드라인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조를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가 갈립니다. 삼성전자를 10년째 보유 중인 김 씨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주주 가치를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 이 씨는 같은 공시를 보면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 씨는 삼성전자 지배구조를 늘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 씨가 먼저 확인한 것은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었습니다.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각이 이뤄지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예 사라집니다. 전체 주식 수가 줄면서 대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피자 10조각에서 대주주가 2조각을 갖고 있다면 지분율은 20%입니다. 소각으로 전체가 8조각이 되면 대주주는 여전히 2조각을 갖고 있지만 지분율은 25%가 됩니다. 주식을 한 주도 더 사지 않았는데 지배력이 강화된 겁니다. 이 씨는 이게 반드시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배구조가 안정되면 장기 전략을 실행하기가 쉬워지고 그게 결국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주목한 건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이번 소각이 주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배구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없으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기뻐했고 이 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공시를 보고 다른 출발점에 선 겁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갈겠습니다. 첫째,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영구히 줄여 주당 가치를 수학적으로 높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는 창고 재고입니다. 언제든 시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각은 동시에 대주주의 지분율을 올리는 효과도 가집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소각의 구조를 다 이해한 투자자도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소각이 좋은 신호라는 건 알겠다. 그럼 소각 공시가 나오면 무조건 사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2022년 국내 한 대형 금융지주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계획이 축소됐습니다. 약속한 수량의 절반도 소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평균 주가순자산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0.9배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 통계 기준입니다. 장부가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일본 니케이 평균이 약 1.4배, 미국 S&P 500이 약 4배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분명합니다. 이 격차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이 주주환원 의지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피자 조각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자 자체를 제값에 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소각을 발표해도 이행 속도가 느리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계획이 바뀌거나 재원이 보유 현금이 아닌 차입에서 나온다면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이번 소각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전량 이행됐습니다. 재원도 보유 현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시장이 신뢰로 반응합니다. 소각 공시가 나왔을 때 소각하겠다는 선언 자체보다 얼마 안에 어떤 돈으로 가 더 중요한 숫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각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매입과 소각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지배구조 효과도 봤습니다. 이행 속도의 중요성도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도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소각 자체가 좋은 신호인지만 따지다가 소각이 발생하는 배경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의 비대칭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점은 내부에서 저평가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내부자가 먼저 압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시가 나온 뒤 알게 됩니다. 소각 호재를 뒤늦게 알고 들어간 투자자는 이미 오른 주가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쓴 10조 원이 연구개발이나 반도체 설비에 투자됐다면 어땠을까? 단기 주당 가치보다 장기 성장이 중요한 국면에서 소각이 이뤄지면 10년 뒤 주주에게 더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버크셔에서 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만 의미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닌 이유입니다. 셋째, 구조적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국내 자사주 소각 공시는 2024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약 40% 급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 기준입니다. 그런데 압박을 받아 한 번 소각한 기업이 다음 해에도 소각을 이어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속적 소각이 아닌 일회성 소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상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각이 기업의 체질 변화인가?
아니면 외부 압박에 대한 일회성 반응인가? 피자 조각을 태웠다는 사실보다 그 주방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올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입인가? 소각인가? 매입 공시와 소각 공시는 다른 문서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자기주식 소각 결정은 별개 항목입니다. 매입 공시만 나오고 소각 공시가 없다면 피자 조각은 아직 창고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돈으로? 소각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재원이 보유 현금이면 신뢰 신호입니다. 소각 기간이 3년이고 재원이 차입이면 이자 부담이 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는가? 한 번의 소각은 이벤트입니다. 두 번 이상의 소각은 패턴입니다. 패턴이 쌓이는 기업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진짜 수혜주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각으로 패턴의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각이 나올 때 그 출발점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 삼성전자 주주가 할 일입니다. 김 씨와 이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 씨는 공시 당일 기뻐하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씨는 소각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과 재원을 따진 뒤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샀더라도 이후 공시를 읽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자사주 소각 뉴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아는 투자자는 다음 공시가 나올 때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질문을 이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